네, 반갑습니다. 볼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이제 리뷰를 해달라는 댓글을 봤는데 자꾸 이렇게 무술 영상은 안 올리고 수련 영상 안 올리고 리뷰 영상만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원래 이제 이 채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 공안직 현직자 제가 다른 분야에서 가르친 분들이 각 분야별로 다 흩어져 있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뭐 경찰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부터 해서 막 다 흩어져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무기술 대응 훈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단봉이나 뭐 이런 것들 가르쳐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자주 못 나오세요. 근무 일정이 전부 다 이렇게 유동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기술 이론들을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받으면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채널이에요. 사실은 뭐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티브로 활동하고 싶어서 한 채널이 아니고, 근데 저도 하다 보니까 이 리뷰 영상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무술 수련 영상을 올리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제가 혼자서 하는 거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제가 혼자서 목인장이나 아니면 혼자서 기본적인 기술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렇게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주의할 점이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니까 어, 기초 이론부터 차근차근 실제로 배우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습관이 들게 돼요. 잘못된 습관.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 1000명 이상 구독자가 확보가 되면 그 유료 회원 영상을 올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생기니까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이걸 따라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0명 이상 돼서 유료 회원 영상을 올릴 수가 있게 되면 제가 이제 그때는 어, 제 무술 이제 경력이나 제가 생각하는 바를 바탕으로 이제 한손검, 라탄 스틱이죠. 칼리, 그 다음에 3단봉, 본호비 3단봉 프로그램에서 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나이프 디펜스 방어 방법들 해서 기본적인 기술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차분히 따라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시고, 지금 제가 그 전에 올린 영상들은 그냥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가 수련하는 거 또는 제가 평소에 연습하는 기술 콤비네이션을 이제 공개해서 올린 거라서 어떻게 보면 초급자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 수련생들이 이제 영상만 보고 그걸 무리하게 따라 해버리면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봐도 도움돼요. 아, 저 한손검 또는 나이프가 저러한 루트에서 저러한 타이밍에서 요렇게 공격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일단 눈으로만 좀 보아 두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대신에 따라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따라하는 거는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렇게 유료 회원 영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거리들을 올려드리면 그때 따라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전에는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지금 그 남겨주신 게 제가 예전에 그 질의응답 모임 영상에서 광장 웹툰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재밌다고 캐슬 저도 봤어요. 캐슬 웹툰 제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슬 웹툰은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거기 이제 조폭들이 나오는데 조폭들이랑 암살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나이프 막 교전이 있는데 이제 그게 무술과적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좀 질문한 게 있어서, 일단은 광장이라는 웹툰은 심리 묘사가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보다도 스토리 라인도 너무 좋은데 이제 실제 교전할 때 뭐 맨손으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손 치고받고 할 때 그 순간적인 이제 공격자 방어자의 심리 상태를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놨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뭐 짧게
단타 매기다가 그 다음에 상대방이 걸려들어서 큰 동작을 상대방이 큰 동작을 유도한 다음에 이제 카운터를 날린다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공방의 전략들이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닌 부분도 있어요. 전에 얘기했듯이 거기 보면 광장의 주인공이 이제 계단 밑에서 이제 5kg짜리 납덩어리를 단 야구 배트를 들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조폭들을 막 여러 명을 막 그걸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면 무기는 중병기일수록 무게 중심이 골고루 분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끝에 날 끝부분이나 이제 뭐 봉술이란 봉의 끝부분에 무게가 다 쏠려버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그 무게는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이 빠지거나 인대나 힘줄이 엄청나게 손상돼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해요. 5kg짜리를 끝으로 몰아가지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것 자체 5kg짜리를 휘두르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력 운동 많이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기를 휘두른다는 건 근력만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제 골격 구조상 일어나는 회전력, 그 다음에 관절 이음새 이게 이어주는 관절 부분이 버텨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인체 구조상 관절이 그런 5kg를 한 손으로 휘두를 수 있게끔 못 버텨요. 불가능해. 1kg도 못 버텨요. 1kg도 한 손으로 휘두르다 보면 팔꿈치나 어깨가 나갈 것처럼 아프거나 진짜 손상이 심해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1kg도 그래요. 1kg도. 근데 그걸 5kg짜리를 더군다나 그것도 무게 중심을 골고루 배분 안 하고 끝에다가 5kg를 단다고요? 그건 안 돼요. 그럼 몸 다 망가져요. 다 뜯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제 그런 거는 아마 그 웹툰 작가분이 무기술에 대한 전혀 이제 조사나 조회가 없이 그냥 이제 그럴듯하게 그러면 좀 파괴력이 극대화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럴듯하게 묘사한 거. 근데 실제로 맨손 1대1 대결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술 공방 이어갈 때 어떤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제법 그럴듯하게 묘사를 해놨다고 생각하고 캐슬은 캡슐은 그냥 만화로만 봐야 돼요. 캐슬은 저는 왜 캐슬을 저도 왜 봤냐면 그 이야기 구조가 스토리 라인이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암흑계를 지배하는 어떤 조직, 거대 조직으로부터 경찰인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살당하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뭔가 암살자로 되면서 뭐 그런 조직에 맞서서 나도 조직을 어떻게 꾸려 나가고 뭐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냥 가볍게 시간 때우기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재밌는데 거기 안에서 뭔가 의미를 크게 찾으려고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무슨 느낌이냐면 예전에 홍콩 영화였게 우리 40, 50대 분들은 홍콩 영화 알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남는 건 없는데 그냥 시간 킬링 타임용으로 아주 좋은 거. 그래서 캐슬에 나오는 어떤 그 이제 보면은 뭐 나이프나 손톱끼를 들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맨손으로도 치고받고 하는데 그게 무술가 관점에서 보면 전혀 이합적이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 뭐 이렇게 암살자 집단인데 이제 지금 현재 암살자 집단한테 패배한 암살자 집단이 불구가 다 됐는데 이제 그 중에 자기 그 동료의 아들을 키우면서 훈련을 시켜서 그 아이가 이제 태권도식의 발차기를 통해 가지고 수십 명을 제압하거나 아니면 무기를 든 상대방도 발차기를 통해서 제압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실제 필드 상황에서는 발차기는 많이 안 나와요. UFC처럼. 왜냐하면 발차기라는 것 자체가 발차기 기술 자체가 습득하는데 오랜 시간을 걸리게 만들고 발차기를 연타로 화려하게 찬다는 건 중심이 뜨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필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화된 어떤 경기장 안에서는 푹신푹신한 매트지만 실제는 다 돌바닥이잖아요. 그죠? 근데 태권도식으로 발차기를 연타로 계속 발로만으로 공격을 한다는 건 결국 중심이 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1대1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르친 그 경찰직 중에 이 친구는 그 태권도 2부 선수 출신인데
날아다녀요. 경찰관인데도. 근데 1대1로는 가능한데 그게 상대방이 수십 명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을 때는 완전히 치명적인 상황으로 돼요. 그러니까 공중에 뜬 상태에서 이 사람은 제압했는데 발차기로 이 사람이 나를 약간만 밀어도 나는 그냥 넘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실제 필드에서 넘어진다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주짓수가 되게 실전적이잖아요. 근데 1대1에서는 되게 실전적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 명인데 내가 누움 기술에서 주짓수 기술을 쓴다. 테이크다운이 아니라. 그러면 밟혀요. 예.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냥 영화에서 보면 여러 명이서 둘러싸가지고 한 사람을 막 밟아버리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예를 들면 상대방이 5명이에요. 내가 한 명을 딱 잡아가지고 같이 넘어져서 주짓수 기술로 순식간에 보내버리죠. 그럼 나머지 4명이 멍청하게 보고 있느냐? 아니라고요. 조폭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나머지 4명이 그대로 가서 발로 밟아버려요. 아니면 뭐 물건을 집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 찍어버리든지. 그러면 본인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 필드 상황에서는 절대 땅바닥에 누우면 안 돼요. 그럼 주짓수 기술이 실전성이 없네? 아니라니까요. 1대1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무술이란 건 어떤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효용 가치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주 강한 무술, 약한 무술 이런 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 명이 있거나 그 다음에 상대가 특히 무기를 든 상대방 날붙이를 들고 있을 때 발차기를 높게 허리 이상 높게 해버리면 이제 허벅지 쪽하고 다 베어요. 예를 들면 시야의 사각지대로 뭐 하이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발끝은 시야의 사각지대로 들어오지만 전문 칼잡이 입장에서는 허벅지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라서 한 대 맞으면서 허벅지를 끄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칼리의 파난토칸 있죠. 제가 루터센터 딥복싱에서 복싱 그 컨비네이션 기술을 나이프로 재해석해서 올린 영상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이프를 들고 있을 때는 발차기를 허리 이상 높게 해버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허벅지가 나이프에 노출돼 버려요. 그럼 경동맥이나 이런 데 다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차기는 견제용으로 하단차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단차기라고 합니까? 로킥까지는 괜찮은데 하이킥 허리 이상으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미드라고 하이킥은 절대로. 그러니까 그 캐슬에 보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 친구가 막 이제 그런 이제 패배한 암살자 집단에 의해서 훈련 받았는데 발차기 위주로만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암살자 집단에서는 발차기 위주의 기술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하고 현실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 스토리라인은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보라고 얘기한 게 막 어떤 무술적 기법을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마라고 한 게 나이프 교전은 뭐 나이프든 검도든 무기술 교전은 파바박 탁 끝나요. 이제 검도는 현대 스포츠화돼서 죽도 경도가 되니까 죽도를 들고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딱 한판제예요. 한판제. 손목이든 허리든 머리든 가장 공격하기 힘든 지점을 타겟으로 정해놓고 그쪽이 그냥 정확하게 이압에 맞게끔 한 판 맞으면 그걸로 딱 끝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검이라는 생각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몽둥이라면 여기 손목 한 대 맞는다고 뭐 그렇게 재기불능되겠어요. 손 하나 못 쓰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진검이라면 손목이 날아가면 경동맥이 같이 잘리는 거라서 과다출혈로 순식간에 무기력 상태나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붙이는 아무리 작은 날붙이라도 경동맥을 잘라버리면 출혈로 인해서 급격하게 전투력이 손실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날붙이 교전은 맨손 무술처럼 막 서로 간에 화려하게 공방을 이어가면서 바바박 안 돼요. 그러니까 맨손 무술일 때는 내가 맞고 내구력상 버틸 수 있잖아요. 맷집 좋은 사람은 버티는데 아무리 맷집 좋은 사람도 날붙이 앞에서는 그냥 끝이에요. 예. 요만한 날붙이라도 있어도 아무리 맷집 좋잖아요. 막 복싱 선수 중에 정말 맷집이 최고야. 근데 그거는 같은 맨손일 때 맷집인 거고 날붙이 앞에서는 맷집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프 전문가들끼리 서로 붙게 되면 계속 탐색하다가 서로 간에 장기술로 서로 이 앞에 제일 앞에 이제 물리적 간합성 가장 가까이 있는 쪽을 서로 공략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러면 이제 출혈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간압이라든지 서로 간에 템포라든지 이 사람 실력이
파악이 된다 싶으면 바로 순식간에 붙어서, 그러니까 팍팍팍 팍 끝이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먼 거리에서 출혈을 일으키면서 다가오다가 가나반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한두 방에 끝이 나요. 어. 근데 거기서 보면은 뭐, 뭐 그 한두 방 안에 저는 그걸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 개인적으로는 데드존에 들어갔는데 벌써 서로 간에 이제 그만한 실력자들인데 데드존에 들어갔는데 서로 간에 또 거기서 막 피하고 하는 도중에 또 각성을 해, 초사이언처럼. 4, 50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드래곤볼 있죠, 드래곤볼. 예전에 우리 때는 일본 만화가 정식으로 수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다 해적판으로 봤는데, 그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사이언이라는 종족이 전투력이 갑자기 이제 하다가 갑자기 슈퍼 사이언 되면 이제 머리가 금색으로 변하면서 쫙 올라오면서 전투력이 10에서 막 갑자기 막 만 단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제 뭐 무기술 스파링이나 실제 뭐 맨손 격투기나 이런 데서 그런 스파링 도중, 그러니까 서로 교전 도중에 각성을 해서 뭔가 실력이 확 늘어가는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사람끼리는. 근데 거기에 막 그런 걸 묘사해 놓잖아요. 그런 묘사가 아주 많이 돼 있거든요. 막 내가 뭔가 이제 뭔가 있다가 안에서 뭔가 각성을 해서 갑자기 막 실력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뭔가 한 방에 제압한다든지 뭐 이런 묘사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는 만화적 관점에서 볼 때 드라마틱하고 쫄깃쫄깃하다 갑자기 각성하면서 힘이 세지는 게 이제 영화적 관점, 드라마적 관점에서 너무 멋져 보이는데, 실제 무술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캐슬이라는 웹툰은 그냥 웹툰으로서 너무 재밌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안에 어떤 디테일한 기술들이 실제로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그냥 많아요, 많아. 예, 진짜로. 특히 무기술 나이프 교전 특히나 더 심해요. 특히나 더 심하고, 그리고 나이프 교전은요, 만약 1대1로 붙으면 일단은 방패가 하나 있으면 더 유리해지거든요. 같이 나이프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저 칼리 동호회에서 우리끼리 수련할 때, 제가 이제 지도를 할 때 나이프 디펜스 이렇게 나이프 스파링을 한다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익힌 기술을 많이 사용해 보라고 제약 사항은 두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실제 필드 상황이라면 제가 강조하는 게 나이프를 든 반대손을 반드시 방패라고 인식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옷을 감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옷을 못 감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두터운 근육층이 이쪽에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쪽에 내가 좀 데미지를 입더라도 한 방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쪽은 방패처럼 인식하는 것도 유리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 뭐 그 외에도 많긴 한데 그거는 실제로 이제 스파링 하면서 이제 수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웹툰 캐슬은 정리하자면 이제 그냥 만화로서 너무 재밌고, 아까 얘기했듯이 만화적 요소 있죠. 갑자기 이 사람이 서로 싸우는 도중에 각성을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은 만화적 요소고 무술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건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만화적 측면에서는 되게 재밌는 것 같다. 저도 보면서 와, 쫄깃하게 사이언으로 변신했어, 막 각성을 했어, 그리고 막 깨달음을 얻어, 멋지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해요. 하는데 실제 무술로서 특히 무기술의 개념에서 보자면 그렇게 가치는 없다는 거. 근데 광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디테일한 이제 공방을 있는 그 묘사 부분이 약간 사실적 묘사가 좀 어느 정도는 들어간 것 같다는 거. 네, 그런 거. 다음에 싸움 독학도 한번 해드릴게요. 싸움 독학도 자, 싸움 독학도 그게 이제 과연 싸움 독학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독학으로 싸움을 하는 게 실력이 늘 수 있느냐. 내가 영상 보고 독학을 했는데 갑자기 아마추어 선수급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혼자서 연습한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거기서 기술 나온 묘사 부분은 다 합리성은 있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전에 이 비슷한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스파링 공방의 이치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내가 가진 나의 고유 리듬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가진 공격 템포나 그 다음에 관합거리,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때 내가 공격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게 손일 때랑 발일 때랑 나이프일 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성격이 급한 사람, 공격적인 성향, 뭐 저돌적인 성향, 아니면 뭐 아웃복스 스타일, 뭐 상대방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만의 또 전략은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는 스파링 경험치를 통해서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라서 서로 뭐 합을 맞추거나 서로 합을 맞춘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아무 허무맹랑한 거, 허무맹랑. 이게 예전에 보면 올드보이 그 만화나 드라마 보면 그 사람이 막 몇 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 TV를 보면서 막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해서 나와서 막 조폭들 수십 명을 다 때려잡는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허무맹랑한 거야. 실제로 내가 아무리 진짜 실제 스파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봤다 하더라도 실제 스파링을 안 해보면 그 상대방의 기백에 압도당해서 몸이 굳어버려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스파링 1대1 스포츠화된 스파링 상황도 그런데 이제 실제 필드에서는 다 돌덩이고 상대방은 정말로 나를 죽일 듯이 달라든다면 그 또 기백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치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혼자서 해서 뭔가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리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재밌게 잘 봤어요. 네. 제가 오늘 그 넷플릭스에 이제 지금 비시즌이라서 약간 시간이 나서 넷플릭스에 그 DP를 봤는데 헌병대인데 이제 탈영범들 잡는 그거 그것도 리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 군생활이 떠오르면서 근데 이게 그거는 이런 채널 이 채널하고 아무 취지가 안 맞아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이제 백신 맞고 한 11월쯤에 10월 말이나 11월 되면 2차 접종까지 다 끝나니까 2차 접종 다 되고 항체 형성될 시기에 11월 달쯤에 저희 칼리 동호회 재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